네, 이 시간 보험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는 시간으로 같이 좋은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머스 보험 뉴저지 리츠필드 지점의 김상균 프로듀서 오늘도 유익한 나눔의 시간 도움 주시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생명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생명보험이라는 건 우리 그 각자 개인이 전부 다 갖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또 재정 상태 또 나이 또 가족 관계 등등 전부 다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험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또 여러분이 자기에 맞는 그 옷과 같은 그런 기성복과 같은 것을 또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딱 A만 좋은 거다고 할 수는 없겠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 예. 상황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개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보험 또 올바른 선택 방법 또 숫자상으로 약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게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런 걸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생명보험을 선택을 하실 때는 네. 기본적으로 그 내가 앞으로 그 생명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네. 부담이 가시면 안 되십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 정도 네. 그리고 그 연에 벌어들인 수익 정도에 따라서 그 어마운트를 결정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생명보험료는 이게 저축성으로 많이 바라보느냐 아니면 보장성으로 많이 바라보느냐에 네.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많이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텀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간성만 보장을 하고 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축성 생명보험보다는 많이 저렴하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제 내가 경제 생활을 영위할 동안 나의 인컴을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싶다 그러시면 네. 텀라이프로 가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네. 적합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아니면 생명보험을 통해서 내가 노후에 네. 그 노후 자금까지 같이 마련하고 했을 경우에는 저축성 생명보험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저축성 생명보험은 일정 부분 텍스 프리로 네. 네, 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노후 대책 마련하기에도 적합한 상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기성 저축 상품이 돼서요. 그래서 단기간에 만약에 해약을 하거나 단기간에 네.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합하지 않으시겠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던지겠는데요. 하나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내 사후에 가족의 어떤 재정적인 상태를 위해서 그 순수하게 생명보험성으로 좀 드는 게 좀 효과적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은퇴 후에 자금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네. 그 저축성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오히려 그 젊은 층이 네. 조금 더 적합하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리타이어 하실 때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네. 일단은 그 생명보험 포션으로 나가는 보험료 자체도 비싸시고 그렇죠. 그리고 은퇴하실 때까지의 그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염두를 두시고 생명보험을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야 이제 은퇴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꼭 그 어떤 재정적인 상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거의 없고 이제 마무리 수준인데 젊은 분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변수가 많이 생겨서 네. 지금 현재는 연봉이 이 정도니까 생명보험 이 정도 내면 되겠다 싶지만 어느 순간에 또 문제가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네.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네, 거에 맞습니다. 대한 어떤 보험도 있나요? 어떤가요? 자, 우선은 네. 뭐 프리미엄 웨이버라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라이더를 통해서 많은 보험회사들이 네.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내가 어떤 질병이나 네. 아니면은 어떤 그 신체적인 사유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가 없는 경우에 그 보험료를 웨이버하시는 라이더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렇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가입하시는 보험 에이전트하고 한번 네. 상의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텀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를 못하면 이제 그 우리가 그레이스 피리어드라 그래서 네. 일정 정도 유예 기간 지나면 보험이 그냥 끝나버리지만 네. 저축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쌓였던 캐시 밸류로 계속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거를 같이 에이전트 분하고 예측을 하셔서 네. 가입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보험을 들어야 되는 2, 30년 네. 그 정도 그 저축성 보험을 위해서 드신 분들은 꼭 내가 완벽하게 나는 재정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자신감보다는 안 될 수도 있고 변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보험을 좀 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어떤 뭐 보험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만 판단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생명보험 회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많은 생명보험 회사 제공을 하는데요. 또 특이한 네. 점은 이 생명보험을 가지고 장기 간호보험으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네.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신 후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사의 진찰에 있었을 경우에는요. 네. 생명보험금의 8, 90%까지 미리 장기 간호보험으로 대체를 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만일에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그 가장 남편을 이제 일반적으로 대상해서 보험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네. 부부가 공동으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경우에 어떻게 조금 더 저렴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네. 거의 비슷하다고 아, 보시면 그래요? 되시고요. 네. 이제 뭐 우리가 조인트 어카운트, 아, 뭐 네. 서바이벌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의 네. 상품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각자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관리하시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아 개인적으로 네. 들어가는 경우가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장인 경우에는 내가 사후에 누구에게 이걸 주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네. 대부분이 이제 그 동반자 예. 상대방에게 이제 드리게 되는데 자녀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거는 이제 네. 그 보험 가입자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 베네피셔너리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네. 예, 그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부부지간에 네네. 서로가 이제 베네피셔너리가 되는데 만약 두 분이 동시에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 자녀를 그 밑에 베네피셔너리를 그렇죠. 두셔서 예, 그 자녀한테까지 혜택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경우에는 친족 그러니까 나의 가족의 내 동반자라든지 또 자녀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기가 제 3자라고 하더라도 지정하면은 가능한 건가요? 우선은 이제 그 나하고 직접적인 릴레이션십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네. 가지 보험회사에서 테스트를 거쳐야 되겠죠. 예, 그렇겠군요. 그 거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네. 나한테 정말 중요한 직원분들이 네. 이제 부재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손실 때문에 그 우리가 키 엠플로이 인슈런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시켜 주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혹시 뭐 자녀가 안 계신 분이야 네. 나중에 자기의 조카라든지 또 다른 쪽에 어떤 그런 연결고리를 해서 또 부양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럼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에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내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렇다면 나에게 적합한 보험료 좀 산정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그 전에 내가 산정을 할 때 뭐 제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뭐 어느 정도 인컴이 있다면 나가는 게 또 부양가족, 학생들이라면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집페이먼트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을 텐데 우리 그 보험 전문인으로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해준다면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집값의 3분의 1 렌트비 정도가 좋다 이런 말이 있듯이 보험료는 어느 정도의 그 인컴의 수준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물론 이것도 네, 사람들마다 많이 차이는 예, 있는데요. 예. 그래서 자기 인컴의 10%에서 15% 넘어가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험료 할 때 물론 각 개인의 또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10% 미만 정도로 해서 자기가 그 재정 상태를 좀 이렇게 컨설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한참 이제 네. 자녀를 부양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가시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특히 이런 시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가면 그렇죠.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좀 어려질 수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도 많이 염려를 네. 특히 해주시고요. 투자성 분들은 꼭 장기적인 걸 계산하고 좀 만일에 힘들어져도 이 정도는 페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생명보험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파머스 보험 뉴저지 리치필드 지점의 김상균 프로듀서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